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벌써 3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소련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등을 비롯해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한국, 대만 등이 방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국방력 강화를 자제했던 독일, 일본조차 국방력을 강화하기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그중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골머리를 앓던 KF-21이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소형 무장 헬기 등 한국산 항공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UAE는 지난 1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를 구입하기도 했죠. 그 규모도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에 올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 등 다른 선택지가 많았던 UAE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며 한국의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AE가 천궁을 넘어 전투기까지 한국의 KF-21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한국 방산 업계에 또 한 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UAE는 미국의 F-35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UAE에 중국 화웨이의 기술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UAE가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작년 12월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F-35 등의 구매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F-35A 50대, MQ-9B 드론 18대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계약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후원으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아브라함 협정 직후 공개돼 이에 따른 대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올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뒤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화웨이의 5G 통신 기술을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미라 레스니크 국무부 부차관보는 CNN에 출연해 F-35는 미군의 왕관과 같은 것이다. 우리 파트너 국가의 기술 안보를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최대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화웨이의 5세대 통신 기술을 대체할 대안이 별로 없고 정보 유출 위협도 과장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을 끝낸 UAE는 다음 협상 전투기를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로 바꿨습니다. 먼저 UAE는 러시아의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UAE는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는 의미로 내놓은 체크메이트 전투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에 러시아는 두바이 에어쇼 2021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표들이 러시아의 첨단 체크메이트 단발 엔진 경전술 전투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며 양국의 협상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기 시작하며 부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UAE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UAE는 미국과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국가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대체할 전투기로 한국의 KF-21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UAE의 관심에 답이라도 하듯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지난달 22일 처음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카이는 이날 KF-21 시제기에 장착한 엔진에 시동을 거는 시험에 최초 성공했습니다. KF-21엔 약 2만 파운드 추력을 가진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 2기가 탑재됩니다. 카이는 테스트베드에서의 가동시험은 물론 실제 기체에 탑재된 각종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KF-21 시제기는 앞으로 엔진 출력을 높여가는 시험, 기체가 활주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지상 주행 시험에 이어 오는 7에서 9월 중 첫 시험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행 시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KF-21에 탑재되는 장비들의 미세한 오류까지 잡아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상 시험이 계속됩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시험을 거쳐 오는 2026년 6월까지 KF-21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특히 UAE는 한국의 KF-21 개발이 인도네시아에 불협화음에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UAE가 이처럼 한국의 무기 산업의 신뢰를 보이는 것은 작년 천공투 협력에서 한국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서도 UAE의 이러한 관심은 상당히 좋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함께 KF-21 개발을 하기로 했지만 정작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한국의 독자 개발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협력이 어려운 인도네시아보다 오일머니와 분명한 수요 시장을 가진 UAE가 더욱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UAE가 KF-21을 수입하려는 데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하는 아이사 기술이 미국의 기술이 아닌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는 점인데요. UAE와 처음으로 전투기 사업을 하던 미국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 한국의 독자 기술로 탄생한 KF-21에 더욱 호감을 느낀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아이사 기술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내 개발을 착수해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아이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레이더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콜롬비아 공군이 차세대 훈련기로 TA-50과 FA-50을 선택했다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공군에서 전술훈련 등에 사용되다가 작년 6월 퇴역한 세스나 A-37B 드래곤플라이 쌍발기를 대체할 훈련기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이번 총 6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춘 첨단 제트 훈련기를 20대 이상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FA-50은 콜롬비아 공군 주력인 이스라엘 제크피르 전투기의 노후화로 인한 공백도 일정 기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 참전국 중 하나로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2012년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산 SSN-700K 대함 미사일을 구매했고 한국 해군은 2014년과 2020년 콜롬비아 해군의 중고 호위함을 기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콜롬비아 방산 수출은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그동안 점하지 못한 시장인 아메리카 대륙에도 한국의 방산이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콜롬비아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한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의 첫 수출과 더불어 아프리카 세네갈에도 첫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이의 최초 아프리카 수출 항공기인 KA-1S가 세네갈 공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6년 7월 아프리카의 세네갈 공군에 KT-1 기본 훈련기 4대 공급을 수주했는데요. 그동안 아프리카 주요 나라에 국산 무기가 수출된 적이 있었지만 항공기 수출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아프리카 수출 항공기인 KA-1S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본 훈련기 KT-1을 기반으로 세네갈 공군의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으며 세네갈을 뜻하는 S를 붙였고 세네갈군의 상징인 테랑가의 사장 운영이 도색됐습니다. 한편 현재 카이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시장은 바로 동남아 시장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나라별로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카이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전시회 에이더즈 2022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 수출에 나섰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KT-1 기본 훈련기부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상륙 공격 헬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만나 FA-50PH의 성능 개량 방안과 항공기 가동률 제고를 위한 후속 지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2014년 FA-50PH 12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 마라위 전투에 투입하는 등 FA-50PH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공군은 KT-1 기본 훈련기 급의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카이는 KT-1의 성능과 훈련 효과를 소개하며 추가 수주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카이는 필리핀처럼 거대한 파트너 국가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 시장에도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국산 항공기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콜롬비아 노후 경공격기 교체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공군 해군 전술훈련기와 고등훈련기 시장 진출을 위한 록히드 마틴과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던 KF-21의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UAE와의 협력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만이 한국의 GDP를 추월했다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대만의 GDP가 한국보다 높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총통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한국을 다시 이겼다며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이러한 모습을 본 미국은 오히려 대만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만이 한국을 이겼다는 것을 총통까지 나서서 소리 높이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5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집권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IMF 예측치를 인용해 올해 1인당 GDP가 36,000달러를 넘겨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회를 잘 살려 11년 만에 가장 좋은 성장률을 거뒀다며 모든 대만인 바이러스 방역에 협조하고 정부도 경제 구조를 적시에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달 25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4,994달러로 내다봤으며 대만은 1년 전보다 6% 넘게 늘어난 36,051달러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원래 대만의 추월이 2025년쯤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 3년이나 앞당겨졌다며 자신들의 방역을 자축했습니다. 원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1인당 GDP에서 늘 한국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정보기술버블 붕괴와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 수많은 회사가 도산하면서 경쟁국의 추격을 허용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까지 빼앗겨 아시아 4마리 용 가운데 최악체로 전락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지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두인 TSMC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며 대만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현재 반도체 시장의 엄청난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를 뛰어넘어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만의 자축하는 분위기를 보며 한국과 대만은 비교 대상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 한국과의 방역 성과를 비교하며 자신들의 방역은 한국과 달리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태 초반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방역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한국과 대만의 방역은 비교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대만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뛰어난 방역 성과가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2017년부터 한국을 추월할 것을 예상했다며 자신들의 예측은 정확했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한국의 방역을 깎아내렸지만 외신들은 한국이 미래 전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기본 틀을 세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확진자 수가 폭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팬데믹 초기부터 바이러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전 세계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대규모 진단 검사,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은 전 세계가 배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대만이 방역 외에 자신들이 한국을 이길 수 있게 된 이유를 들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중국에 신경을 써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TSMC는 반중 정책을 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 협력을 함으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자신들이 한국을 추월했다며 자축을 하다가도 한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며 한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의 육군과 군사력을 치켜세우며 대만의 유사시 대만에 파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에는 K2, K9 등 훌륭한 전차와 천궁 등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에도 수출하고 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의 군대는 360만이라며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만의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것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들 중 어느 국가도 대만에 유사시 파병하겠다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둘째치고 대만과 둘도 없는 친구 국가라고 자부하는 일본마저도 대만의 유사시 병력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친한 국가이지만 전쟁의 경우에는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대만이 주변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대만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만 장악에 대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대만군을 우크라이나군처럼 기동성을 갖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대만 정부에 권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전 현직 관리들은 중국이 해상을 통해 대만에 침공할 것에 대비해 대만군을 우크라이나군처럼 실효성 있는 부대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동성과 정밀 공격에 초점을 맞춰 자신보다 강한 적군인 러시아군의 약점을 파고드는 비대칭 전쟁 전략으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대만군의 비대칭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만 정부의 무기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대만이 요구한 로키드 마틴의 해상 작전용 헬기 MH-60R 시호크 헬기 판매를 거부한 바 있는데요. 이 헬기는 비대칭전보다 재래식 전투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대칭전에 적합한 다른 무기 구매를 대만에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의 무기 판매를 압박하면서까지 대만군을 준비시키는 것은 정작 대만에 전쟁이 난다면 미국에 직접적인 도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이 앞서 한국을 추월했다고 자축하는 모습과 한국에 일방적으로 파병을 장담하는 모습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국가 대 국가의 경제 상황을 단순히 GDP로만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대만보다 GDP가 월등히 높은 유럽 국가들만 보더라도 그 국가들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출 대국이며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무역 수준을 보이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한국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지금의 선진국 반열까지 진입한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대만은 현재 단순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만의 성장으로 한국의 GDP를 앞질렀다며 자축을 하는데 한국은 애초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철강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수준을 달리고 있어 대만과 산업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대만은 현재 한국의 군사력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상당히 불안한 안보 상황에서도 한국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발전하기보다는 주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대만인들도 대만의 이러한 근거 없는 자축에 대해 부끄러움마저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대만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30% 정도 낮고 대만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하는데 대만의 생활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반도체 하나만으로 효과를 거둬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대만은 반도체 매출마저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는 양안 관계 악화에서도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가 꼽히는데요. 미국이 중국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한 이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0년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익명의 대만 재정부 관계자는 SCMP의 미국의 경제 제재로 중국 본토에서 대만 반도체 칩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도 반도체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본토에 있는 외국인 소유 공장들도 대만에서 반도체 칩을 구매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는 강력한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이 중국의 물량을 늘렸으면서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본다며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위험해질 때는 한국군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대만은 현재 한국과 경쟁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한국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